병원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병원 침대 옆 벨을 누르며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라고 외치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탈출한 여자를 붙잡은 후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레이시아 왕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그녀는 왜 대머리 왕자와 결혼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왕비가 된 그녀는 왜 왕실과 대립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왕비에서 최악의 왕비가 되는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레이시아 왕실의 엄청난 비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미모를 가진 모델이 전성기의 왕실로 시집을 가 왕비가 된 후 상상도 못할 만큼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자였지만 사실 결혼 첫날부터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다크한 동화가 아니라 21세기에 일어난 실화였습니다. 2009년의 어느 날 말레이시아 국왕이 중병에 걸려 싱가포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탱쿠 무함마드 파크리 왕자와 그의 아내 마노하라 오델리아 피노도 동반했었습니다. 호화로운 병원에서 마노하라 왕비는 미국 대사관 직원을 보게 되어 용기 내어 병원에 경보벨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경찰에게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 여권을 제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경찰과 미국 대사의 도움으로 마노아라는 성공적으로 말레이시아 왕실의 통제에서 탈출하게 되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녀가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비 자리를 두고 왕실을 탈출하려 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우선 저와 함께 마노아라 왕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노아라는 199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어머니 데이지 파자리나는 귀족의 후손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노아라의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마노아라가 2살 때 그녀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마노아라는 어머니 데이지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지는 한 독일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데이지는 항상 높은 소비와 호화로운 삶을 옹호해 왔으며 딸의 교육에도 매우 신경 썼습니다. 마누아라는 어렸을 때부터 인도네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및 기타 언어를 배워왔으며 운이 좋게도 양쪽 부모의 좋은 유전자만 완벽하게 물려받아 얼굴이 예뻤고 몸매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예뻐지는 딸을 바라보며 딸의 미모를 이용하여 본인의 행복한 노후를 꿈꿔왔습니다. 데이지는 딸 마누아라의 식단을 관리해왔으며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주고 또 딸을 부유한 속녀들이 모인 파티로 데려갔습니다. 마누아라는 12살 때 런웨이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어린 나이에 유명 잡지 표지에 등장하여 인도네시아의 슈퍼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공연 기회와 노출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녀는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에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성공은 어머니의 응원과 마누아라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데이지는 그 당시 말레이시아 부총리 나짐 라자의 쿠알라룸푸르의 집에서 열린 왕실 만찬의 초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데이지는 딸에게 말레이시아에는 9개의 왕족이 있고 미혼 왕자가 많으니 그중 어떤 왕자와 사귀게 되든 온 가족이 한평생 먹고 살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15세였던 마누아라는 어머니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황실의 생활에 궁금하여 호기심에 어머니를 따라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티로 운명을 바뀌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청순한 마누아라는 아주 매력적이었는데요. 그 당시 27세 탱쿠 왕자는 마누아라에게 첫눈에 반하여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났지만 그는 마누아라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번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그녀에게 요트 파티로 초대하고 또 명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누아라 모녀와 여러 나라로 여행 다니며 다양한 왕실 파티에 참석했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데이지는 아주 기뻐했지만 마누아라는 자신보다 10몇 살이 많고 탈모가 심각했던 왕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게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떤 남자에게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능력으로 꼭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왕자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마누아라는 왕자의 스킨십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탱쿠 왕자는 돈을 아무리 써도 마누아라가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자 인내심이 점점 바닥이 났고 사악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데이트에서 탱쿠는 마누아라를 취하게 한 후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잠에서 깬 마누아라는 분노에 빠져 어머니에게 본인이 당한 걸 알려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데이지는 딸에게 말레이시아는 여성 지위가 매우 낮고 또 상대방이 왕자라 그를 고소하여 법정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데이지는 내심 딸이 왕자에게 시집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파렴치한 어머니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기뻐하며 딸이 왕비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데이지는 딸 마누아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울기까지 하면서 딸에게 탱쿠와 결혼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왕자가 이전에 딸에게 한 짓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왕실로 시집가도록 설득해왔으며 앞으로도 먹고 입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딸에게 흥분하지 말라고 설득하며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왕자를 찾아가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자신이 진 빚 100만 링깃, 하나로 약 3억 원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왕자는 어머니 데이지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딸을 돈줄로 생각한 데이지는 이번 기회를 잡고 좋은 가격에 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누아라는 막 15살이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어린 왕비이자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8월 26일에 막 16세가 된 마누아라는 29세의 탱쿠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말레이시아 켈란탄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말레이시아 왕비가 되었다는 소식은 바로 여러 매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당연히 모두의 부러움을 살 수 있겠죠. 마누아라는 왕실로 시집가고도 여전히 모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지만 예상 밖의 결혼식을 올린 후 완전히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상냥해 보였던 왕자의 속마음은 매우 사악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마누아라는 남편이 완벽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술에 취한 탱쿠 왕자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마노하라의 어머니가 엄청난 혼수를 요구했다며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어떻게 돈을 위해 몸을 팔 수 있냐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며 그녀를 쫓아다닐 때의 젠틀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탱쿠는 또 변태적인 취미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내가 잠든 후 그녀에게 진정제와 비슷한 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항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녀의 몸에 다양한 크기와 깊이의 상처를 그려 그녀를 다치게 하며 흥분해하였습니다. 약에 취한 왕비는 저항할 힘이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앞날이 창창한 마누아라는 이렇게 어머니 데이지의 속임으로 왕실의 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된 그녀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에게 본인이 겪은 사실을 신고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그녀의 사정을 듣고 아주 분노했었지만 그녀의 남편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마누아라를 왕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마누아라가 왕실로 시집간 후 데이지는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마 돈 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왕자도 마누아라를 가둔 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켜 혼자 외국에서 생활하게 된 그녀는 매우 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왕자에게 구타당하고 꾸지람을 들었을 때 당당히 반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금만 저항해도 탱쿠는 바로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을 때 또 진정제를 맞게 되어 새로운 상처를 얻게 될까봐 매일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아라의 정신 상태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여러 번 계획했지만 탱쿠가 그녀에게 사람을 붙여 감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탱쿠는 또 누군가가 그녀의 상태를 의심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호르몬을 투여했습니다. 호르몬 작용으로 마누아라의 몸매는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행복하여
살이 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도망을 시도했지만 결국 전부 왕자에게 붙잡혀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누아라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강인한 성격으로 마침내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9년 5월 켄쿠 왕자의 아버지가 많이 아프게 되어 치료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마누아라도 왕자와 같이 갔습니다. 싱가포르 병원의 경비는 말레이시아 왕국만큼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마누아라는 고민 끝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병원의 경보벨을 눌러 싱가포르 경찰을 끌어들였습니다. 마침 그 당시 미국 대사관 직원도 그곳에 있어 그녀는 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이중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과 싱가포르 경찰은 같이 마누아라를 왕자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마누아라는 마침내 안전하게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9개월 만에 가출한 왕비는 법으로 자신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데이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찰서로 가 남편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왕실과 결혼한 뒤 맞은 비극을 대중에게 폭로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탱크 왕자를 고소하여 이혼과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의 폭로에 또 한 번 여론을 휘둘렀고 말레이시아 왕실의 악행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보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왕실의 사적인 문제이며 조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탱쿠 왕자도 이에 대해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 마누하라는 병원으로 가 부상당한 곳을 검사하였습니다.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누하라의 몸에는 여러 주사구멍과 날카로운 도구에 긁힌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전직 모델인 왕비를 동정하기 시작했으며 가장 아름다운 왕비가 불쌍한 왕비가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정은 탱쿠 왕자를 법원으로 소환했지만 왕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탱쿠는 마누아라의 어머니가 딸을 팔기 위해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하며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마누아라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마누아라에게 왕실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마누아라가 마조이즘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과 말레이시아 왕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누아라와 그의 어머니에게 수억 링깃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소식이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인도네시아 페미니스트 단체와 변호사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 마누아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밖의 마누아라는 외교부 외에 도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미니스트 단체와 변호사들은 마누아라가 협조하지 않아 중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그녀의 사건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레이시아 켈란탄 법원에서는 데이지 모녀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어 30일 이내에 탱쿠 왕자에게 600만 링깃, 하나로 약 1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는 마누아라에게 14일 이내에 왕실로 돌아가라고 지시 내렸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왕비 지위와 받은 특권들을 전부 잃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데이지는 말레이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거라고 하며 그와 딸은 한평생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데이지는 본인이 배상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 생활을 할까봐 두려워 딸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마누아라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매번 배신을 하여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는 딸의 효심을 이용하여 딸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데이지의 태도는 처음부터 정해졌습니다. 양측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으며 또 어머니와 왕실의 압력으로 마누아라는 할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하고 왕실과 화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기적인 어머니가 또 한 번 마누아라를 절망에 빠뜨리게 했고 그녀의 배상 요구와 도움 요청으로 마누아라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마누아라는 본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왕자와 결혼해 9개월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에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 마누아라는 말레이시아에서 탈출한 왕비라는 타이틀을 얻고 인도네시아의 탑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여 TV 프로그램에서 말레이시아 왕실에 숨겨진 흑역사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여러 드라마에도 출연하였습니다. 마누아라가 계속 아주 높은 인기를 얻게 되어 사람들은 그 당시 이기적인 어머니 데이지가 더 많은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딸의 왕실 탈출을 계획할 거라고 추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마누아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소유하며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원 선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을 돌이켜보면 데이지와 마누아라 모녀는 모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데이지가 딸의 행복을 대가로 본인의 호화로운 삶을 추구한 악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한 데이지의 최종 결정을 돌이켜보면 아주 성견지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고 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마누아라의 불행한 결론만 빼면 적어도 데이지는 훌륭하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해 용감한 딸을 키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모델의 기이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